안녕하세요. 꿈꾸니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2년차 신생 플랫폼 Always 안녕하신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고플레이 사태, 그리고 연달아서 하우스앱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신생 플랫폼이나 스타트업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앞에 보고플레이가 한번 회생 절차 들어가고요. 정상금 못 주고, 하우스앱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Always도 사실 저희가 요새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워낙 잘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이거 진짜 잘 나가는 거 맞아? 여기 Always마저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온라인 판매자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제 이전 영상에서도 Always 게임으로 어떤 작물을 수확하는 쇼핑 어플이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폐쇄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 Always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Always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Always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Always 폐쇄물이고요. 앱으로 어떤 폐쇄물 공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Always라는 업체 쪽에서 요 대표님이 MIT 한인 학생회를 상대로 이렇게 채용을 할 때 본인 회사 소개를 한 걸 유튜브에 띄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약 한 달 정도 됐던데 그거를 그 자료를 조금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Always라는 건요, 여러분들 어플에서 Always 어플을 까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엄청 색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공구, 앱 공구의 시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모바일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앱 공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2명 이상이 모여야 어떤 가격을 할인해서 받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 Always에서 좀 특징적인 건 요 게임입니다. 어떤 작물을 키워서요, 양파를 키운다고 하면 실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다 키우면 실제 양파를 배달해 줍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되게 특이한, 그리고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때문에 이 Always를 공유하게 되고 게임에서 서로 또 친구도 맺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친구도 맺게 되고,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주고 비료를 받고 물을 받고 이러려면 어떤 쇼핑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Always의 어플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선한, 기존 쇼핑몰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괜찮은 지금 호응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쇼폼 영상 같은 경우를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판매자들은 요 3.5%의 낮은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매자로서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3.5%밖에 안 돼, 수수료가. 사실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서 이런 수수료를 제시했던 업체는 없죠. 플랫폼은 없죠. 근데 3.5% 낮은 플랫폼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자들 입장은 너무 좋죠. 그런데 반대로 자금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낮은 플랫폼 수수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니네 3.5% 판매자들한테 받아서 니네 회사 운영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니네 3.5%요 수수료 말고 그러면 그 외에 니네 수익 모델이 뭐야? 지금 광고도 시작했죠. 그 어플 내부적으로요. 광고 시작하고 뭐 이런 걸로 보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광고나 이런 것들 다른 플랫폼들 뭐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네이버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를 통해서 과연 이 BEP 손익분기점에서 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자꾸 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작년만 했어도요. 사실 이런 의구심 안 갔죠. 왜냐면 그때는 돈이 넘쳐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투자를 워낙 잘 받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심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작년과 완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보고플레이 사례, 하우스앱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오레이즈가 대단한 건 지금 16명, 이게 불과 한 달 전이라고 하는데요. 16명이서 지금 이런 지금 소비자들의 숫자를 유지하고 매출 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효율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지금은 물론 늘었겠지만 이 16명으로 지금 이런 수치를 기록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16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리 AI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로 어떤 채팅, 자동응답 이런 형태로 최대한 이런 CS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고객들 CS도 그렇고요. 판매자들과의 어떤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의구심이 있긴 한데 이게 정말 잘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어떤 혁신적인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오레이즈가. 이제 오레이즈, 요 기존 커머스와 이 오레이즈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오레이즈에서 작성한 이 자료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레이즈가 얘기하는 MD가 없고요. 전체는 16명. 경쟁사들 10분의 1 규모의 조직, 요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3.5%의 수수료로도 BEP에 근접. 이 BEP라는 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데 그 오레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엔 어렵습니다. 사실 본인들 어떤 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유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근접이라는 게 사람마다 보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이 근접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근접한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레이즈의 긍정적인 면들, 그리고 오레이즈의 부정적인 면들 당연히 있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자금 시장, 투자 시장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오레이즈가 기존부터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 혹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부터 자금이 탄탄한 회사라던가, 혹은 모기업이 튼튼한 회사가 있다던가, 뭐 이러했으면 사실은 당연히 의심을 할 필요가 없죠. 덜 하겠죠. 그런데 오레이즈는 신생업체이기도 하고 결국은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캐시가 버닝되는, 현금이 계속 나가는 구조를 투자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스타트업들과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안 좋은 지금 현재 우리 온라인 판매자들은 오레이즈를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22년 작년에 거래수 3.5% 수치로 수익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3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죠. 셀러 비딩 광고 모델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어떤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정도의 어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트래픽 기반 수익 모델 고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게임이나 컨텐츠 소셜 플랫폼에 적용되는 트래픽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이건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라서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계획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좋은 계획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부 이루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 오레이즈의 비즈니스 모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오레이즈에서 제공한 자료. 근데 이 모바일 인덱스라고 모바일 어플 사용자들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작년부터예요. 작년 2022년 1월부터 쭉 보면 1월부터 비슷하다가요. 이 사용자 수 추 있는 DAU라고 해서 하루 방문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월 정도, 요 10월 정도의 기점으로 이렇게 급성장합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 광고비를 이만큼 많이 태워서 그런 거냐? 혹은 정말 이 오레이즈가 하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마케팅, 게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이런 거냐? 라는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레이즈가 낸 자료에서는 이걸 오늘의 집과 무신사 마켓컬리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정도의 큰 회사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데일리는요, 이 하루 사용자 수는 우선은
지금 여기 오레이즈 같은 경우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매일 키워야 하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늘의 집 무신사 마켓컬리와 비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오늘의 집 무신사 마켓컬리는 저희가 PC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플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모바일 인덱스에서 이게 진짜 이게 오레이즈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맞아? 제가 모바일 인덱스에 직접 들어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쭉 하루 방문자 수를 제가 체크를 해본 거거든요. 안드로이드, 이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만 지금 이거 기록한 건데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3월 15일까지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레이즈의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직접 모바일 인덱스를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이 월간 MA라고 하죠. 월간 사용자 수, 월간 한 번이라도 오레이즈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숫자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올해 23년 2월까지인데 처음에 약 20만, 30만 이러다가 지금 현재 2023년 2월 기준으로 100만이 넘어섰어요. 아니 월간으로 봐도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우와 정말 대단한데? 사실 오레이즈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고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데 투자 시장이 이렇게 위축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라면 투자를 또 투자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또다시 오레이즈에서 제공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오레이즈 일평균 체류 시간이 한 명이 들어오면 26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플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봐요. 결국 그 게임이 가장 큰 요 일평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역할을 했는데 그 올팜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저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는 작물을 마지막 완성시키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받진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게임 때문에 일평균 체류 시간이 26분이나 된다. 다른 타 유니콘 커머스 업체들보다 실제 2배 이상의 체류 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올팜이라는 게임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요거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2021년 9월에 오레이즈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금까지 총 260억 원, 약 26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어요. 이 오레이즈는 기존 쇼핑 스타트업들과 비슷하게 어쨌든 지금 계속 현금이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고 있는 현금을 이 투자금으로 메꾸고 있는 형태죠. 대신 빠른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레이즈 월 거래액이 약 월간으로 봤을 때 약 1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2023년 말에는 월 13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 1300억 정도 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마켓컬리나 오늘의 집 거의 요정 턱 밑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오레이즈라는 어플이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 현재는 지금 월간 거래액은 약 130억 정도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인 거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단점들을 좀 보자면 오레이즈가 기존 앱 공구 시장과의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존의 제이슨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앱 공구 앱들 있잖아요. 공구 앱들. 근데 그런 거와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다만 큰 차이가 좀 있다면 제가 느끼기엔 게임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죠. MD가 없고 뭔가 그런 상품들마다 어떤 등급 클래스를 매겨서 뭔가 노출도를 다르게 하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만 실제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좀 단점, 이게 장점인데요.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 거 3.5%의 수수료로 이내 흑자 낼 수 있어? 괜찮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자금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 3.5%의 수수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광고로 과연 적자 보전을 할까? 앱 공구 시장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수수료 많이 받고 약 20에서 25% 정도 받고요. 광고도 하고 있고 거기도 다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너네는 3.5% 수수료를 받고 광고로 이런 적자가 보존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구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레이즈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이 우상향하는 MAU 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일간 사용자 수도 그렇고요. 월간 사용자 수도 그렇고요.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플랫폼은 맞습니다. 다만 이 26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다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투자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아야 소비자들이 좀 덜 불안할 텐데요. 지금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실제 오레이즈 내부의 현금 흐름과 어떤 이런 매출액, 거래액, 실제 그리고 순이익, 영업 적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3.5%의 수수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좀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더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면서 실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네? 정말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아직 의구심이 완전히 거친 건 아닙니다. 워낙 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3.5%의 수수료? 이런 게 좀 불안 요소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투자를 언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 판매자들이 좀 봐야 된다. 그러면 너라면 어떡할 건데? 너라면 오레이즈 판매를 할 거야? 제가 만약에 오레이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매출이 크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제 비중에서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제가 만약에 오레이즈 판매 비중이 제 매출의 10%가 넘어간다면 저는 그 비중을 계속 줄일 것 같거든요. 이건 오레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일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올해 같은 이런 위험한 시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레이즈랑 거래를 완전 끊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레이즈가 지금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걸치고 있어야 이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또 제대로 된 투자금을 받고 뭔가 이런 의구심이 완전히 거쳐졌을 때 거기에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렵네요. 뭐 정답 기냐 아니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라면 비중은 줄일 것 같다. 하지만 오레이즈랑 거래는 할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제 의견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 2년차 플랫폼 오레이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제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 그걸로 또 한 번 또 배울 수도 있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